네, 순서된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이 또 함께 하시고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과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멘트가 꼬이기 시작하는군요. 네. 뭔가 빨리 하려면 저도 이 발음이 자꾸 꼬여요. 자, 가보죠. 앞에 이제 수급을 보셨는데 특이사항이 좀 포착되던가요?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있고, SK이노베이션 있고, 카카오뱅크, 기아. 이런 게 외국인들 순매수 중에는 이제 또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과 LNF 이런 게 있고요. 뭐 맥락이 좀 있나요? 사실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그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좀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어제는 이제 기관들도 같이 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가 뭐 좀 우스운 얘기긴 한데 이게 8월 달에 삼성전자가 빠질 때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받쳐였는데 네. 이번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빠지면 삼성전자가 받치는 이러한 좀 시장이 좀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뭐 이게 뭐 어떤 법칙에 의한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그나마 이렇게 좀 그 돌바락질하면 돌바락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밀리는데 그나마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2차전지 관련주들의 그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종목들이 조금 바뀌는 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카테고리 내에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의 중심에 2차전지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2차 전지가 대세인 건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이제 모두에 잠깐 신혁승 이사 나왔을 때 나눠봤지만 너무 그쪽으로 다 가니까 이게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고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2차 전지는 전기를 저장하는 거죠. 저장 용기를 만드는 게 이슈잖아요. 그 저장 용기 안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해가지고 만든 지금 양극재가 가장 큰 이슈고 전기를 넣어주는 회사의 주가는 지금 꼼짝도 안 해요, 사실은. 네, 뭐 한전 얘기인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리얼한 게 맞는 건지 전기 뭐 예를 들어서 기름을 채굴 하는 예전에 이제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는 산업혁명 때 그러면은 기름을 파는 회사들의 뭐 주가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달랐잖아요. 뭐 기름 탱크를 만드는 회사가 뭐 그렇게 하지는 않고 물론 2차 전지는 좀 독특한 형태이긴 하고 수소라는 개념도 다르지만 하여튼 그런 게 좀 제가 의구심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삼성이 최근에 2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네. 그렇죠. 그 얘기는 이게 진입장벽, 기술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달려들고 또 거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의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 고민은 이제 한 번쯤 해봐야 되는 단계 아닌가? 계속 좋다고 뭐 하고 뭐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고 뭐 이런 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아하,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또 이제 욕을 또 제가 욕바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아니 분명히 한번 진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저는 같아요.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는 조금 숨을 고를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우리는 2024년 시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저는 사실 주식시장에 뭐 발을 들여놓은 지 뭐 꽤 오래됐지만 사실 이렇게 앞으로 3년 이후에 공시가 먼저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시장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 정말 처음 보거든요. 네. 그 어떤 뭐 섹터, 그 어떤 종목에서도 이제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만큼 이 2차 전지 쪽이 핫하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다. 완전히 이제 진짜 뭐 산업혁명에 버금갈 정도로 시대가 이제 좀 바뀌고 트렌드가 완전히 좀 바뀌는 대변혁의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소재 기업들이 가장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를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좀 됐다. 네. 그래서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뭐 양극재만 가지고 배터리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소재 기업 중에 본다면 음극재나 전해질 뭐 분리막 이런 기업들이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좀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캔 만드는 네. 기업들 그리고 뭐 어셈블리 이런 뚜껑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팩 조립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양극재 때문에 쥐어짜다가 어제는 이제 나온 게 음극재입니다. SK 머티리얼스 얘기 네. 물론 주목받는 기술이고 상당히 관심이 가는 기술이에요. 양극재와 음극재는 동시에 물론 물리적인 한계가 어디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같이 개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흥분하기 시작했네. 흥분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김영민 매니저의 네. 제가 먼저 픽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다. 이동근 팀장님의 픽을 먼저 그래야 돼요? 들어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 이제 뭐 지금 기관들의 그 매수 순위 올라가 있고 네. 외국인하고 같이 샀습니다. 외국인들도 어제 굉장히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도 한 60만 주 이상 샀기 때문에 기관들이 110만 주 이상 샀고,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5% 이상,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결국 이제 그런 거죠.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건설주 중에서 이게 어떨 때는 굉장한 그 호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악재가 되기도 하는데 아시겠지만 해외 플랜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유가가 부진할 때는 굉장한 악재로 작용합니다. 이게 뭐 수출도 안 되고 뭐 제대로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유가가 다소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은 작년 4분기부터는 유가가 지금 계속 상승 흐름입니다. 뭐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사가 났어요. 뭐 이게 유가가 100달러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절기에 추워지면 예, 네. 추워지고 이제 뭐 또 경제가 좀 정상화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면은 그렇다 이게 하게 유가가 이제는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는 이런 해외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 구조를 보면은 전체 수주 잔고의 절반 이상이 정유 플랜트예요. 결국 그렇다면은 뭐 이런 그 개선의 실적 개선의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수주 모멘텀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앞에서도 잠깐 우리 이제 이 종목 말씀해 주실 때도 설명이 잠깐 됐지만은 네. 화공 부분에 있어서의 뭐 이 해외 안건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안건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현이 되면은 어떤 화공 부분에 있어서만 올해 한 지금 수주 목표가 3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초과 달성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저는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러한 그 수주들이 앞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LNG 플러스 CCUS. CCUS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탄소 포집에서부터 활용 저장 기술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단순히 이게 어떤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러한 CCUS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 이제부터는 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LNG 플러스 CCUS 프로젝트의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이 부각될 수가 있고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미 뭐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수소 생산을 위해서 이 수소 그 사업자들하고 협업으로 프로젝트 개발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결국 앞으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뭐가 연결이 될 수 있냐면은 삼성그룹이 향후에 이러한 뭐 ESG라든가 이런 쪽에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을 본격화할 경우에는 이러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밸류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설비 시공 이런 것들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까지 향후에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한 어떤 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뭐 발주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이제 최근에 기관들은 사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좀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수급까지 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그래서 오늘은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뭐 글자 그대로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드 스토리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네, CCUS 예. 용어들도 참 어려워서. 네, 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는 그렇죠. 이 기술인데 사실 이 카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들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 그죠? 뭐 너무나 우리 일상에 대기에 널려 있고 산소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탄소도 그렇고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가 원자 시대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인간이 이제 그곳에 다가서는 거죠. 네. 그렇죠. 그 CCUS 기술이 삼성 엔지니어링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자세히 또 나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주목이 좀 되는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동해 가스전에서 연간 4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저장하는 국책과제 또 수행하고 있고 앞서 외국인 순매수에 또 들어가 있죠.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픽해 주셨고
김영 매니저는 저는 오늘 상하 프론테크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작은 건데? 네. 사실 이제 코스닥 기관 순매수. 네, 기관 순매수 상위에 이제 들어있던 종목인데 최근 시장을 한마디로 저는 키워드로 딱 제시를 해드리면 그냥 소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저희가 뭐 2차전지 소재 쪽 얘기도 좀 잠깐 나눴지만 사실은 이제 뭐 가치가 뭐 고평가다 저평가를 떠나서 일단 시장의 트렌드가 이쪽에 완전히 좀 쏠려 있는 상황이고 언젠가는 뭐 이 쏠림이 좀 해소되겠지만 그 쏠림이 해소되더라도 소재 종목들에 대한 이제 시장의 선호도가 뭐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에코프로, BM부터 LNF 이런 2차전지 소재단의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고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후속주를 많이 좀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요거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제 소재 기업으로 우리가 좀 보자. 스판덱스 말고 이제 탄소 섬유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뭐 불과 3, 4거래일 만에 그때 지난 목요일 날 소개해드릴 때 가격이 61만 원 정도였거든요. 60만 원, 뭐 61만 원 정도였는데 불과 3, 4거래일 만에 지금 20%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어제 종가가 지금 74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전기차가 됐건 수소차가 됐던 뭐 어떤 섹터건 간에 소재 종목들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다라는 저는 반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수소 섹터 쪽에서 후속주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소재 종목 상하 프론테크를 뭐 올림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어저께 뭐 주가가 또 아주 강하게 또 장중에 좀 상승을 하긴 했어요. 한 10%, 12% 가까이 이제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기관들의 순매수가 조금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었고 요 회사도 역시나 이제 수소와 관련된 소재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야 되는 회사다. 수소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최고 이제 수혜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제 소재가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이 PTFE 멤브레인,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멤브레인 소재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한 건 통과시키고 필요 없는 건 통과 안 시키는 그 필터.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2차 전지에도 분리막이 필요한 것처럼 수소 연료 전지에 만들 때도 이 필터가 필요하거든요. 그 멤브레인 소재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제 상하 프론테크다. 수소를 생산하는 뭐 수전의 설비에도 바로 이 멤브레인 소재가 가장 핵심적인 소재로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생태계와 관련된 관심이 또 부각됐을 경우에는 빼놓지 말고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탄소 중립, 뭐 2050년까지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이 수소 생산량 현재는 한 8,700만 톤 정도 규모의 생산 규모를 갖고 있는데 한 5.4억 톤 규모까지 이제 설비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뭐 설비 투자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자동차 쪽에서만 보면 승용차의 한 10% 정도 그리고 상용차의 한 30% 정도를 수소차가 이제 대체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수소차는 에너지 효율을 감안했을 때 뭐 픽업 트럭이라든지 버스 이런 쪽에서 이제 폭넓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주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상하 프론테크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하 프론테크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필터링.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 필터링 회사들이 암암리에 이제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이어 매수하고 있는 엔바이오니아라는 기업도 바이오는 아닌데 필터와 관련된 아주 핵심 기술들이 있죠. 주가가 뭐 오르긴 했지만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작은 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봐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36분. 이동호 팀장님, 네. 상하 프론테크 수소 생태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요건 어떻게 해줘? 뭐 사실 이미 저희가 이제 지난주죠 그게 이제 뭐 수소위크 얘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일단 지금 뭐 정부의 방향성은 하반기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아마 이런 뭐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러한 그 어떤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거고요. 그 중에 역시 이제 수소가 상당 부분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특히 이제 기업들의 움직임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고 효성그룹이라든가 SK그룹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그 수소 쪽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그리고 어떤 생태계 조성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게 정부의 일방적인 어떤 그 끌고 가기식 정책이 아니고 이게 기업들하고 같이 좀 발을 맞추는 이러한 형태의 그 어떤 정책 방향성 그리고 생태계 조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하반기 내내 저는 시장의 어떤 중심에서 화두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최근에 뭐 이천지 앞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될 것이냐. 저는 그 다음에 또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이 수소 관련주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이미 우리 수소 관련 소재주들은 움직이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해서 그런 쪽에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 메이저의 이제 기업을 또 들어봐야 되는데 네. 그 뭐 픽하신 거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이제 상하프론테크와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김영 메이저 따로 선정하신 기업이 또 있고 그 전에 네. 효성첨단소 대신 문의가 들어왔는데 네. 목표가가 뭐 목표가를 제시하실까? 제가 7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이미 훌쩍 넘어섰어요. 오. 요거는 효성첨단 소재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지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코롱, 인더, 효성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소 생태계에서 대장주로 지금 많이 분류가 되고 있고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 관련된 이제 ETF도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무조건 포함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사실상 보유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충분히 더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뭐 80만 원까지 좀 받아도 될 것 같고 다만 한 71, 2만 원 정도의 익절선을 좀 라인을 좀 걸어두시고 만약에 대밀린다면 뭐 그 정도의 수익 챙기고 더 높이 올라간다면 한 80만 원 정도까지도 도전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기업은 또 선정하신 건 뭐죠? 오늘 기업은 저는 사실 마음속의 픽은 삼성전자였어요. 오. 우리가 오늘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매수세가 삼성전자 좀 얘기만 하면 이렇게 웃을 일은 아닌데 그만큼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우픈 종목이 돼버렸는데 맞아요. 사실은 어저께 제가 오후장에 되게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이 네. 카카오가 어저께 이제 상생과 관련된 뭐 자구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발표를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카카오가 한 4% 넘게 빠지고 있다가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고 거꾸로 카카오가 올라오니까 삼성전자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아까 네. 팀장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거든요. 수급이 이동해 가는 네, 근데 건가요? 사실은 수급을 보면 개인들은 삼성전자에 이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들고 있다가 어저께 다 팔아버리고 빠지고 있는 카카오를 대량으로 매수했거든요. 1조 3천억 원.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좀 시장의 흐름을 좀 거꾸로 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모르죠. 지나봐야지 누가 어떻게 된 건지. 지나봐야 알 텐데 어쨌든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은 팔아야 될 시점이 아니라 지금 들고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3분기 때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지금 일부에서는 16조 원 넘어갈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에서는 비용 통제가 정말 잘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갤럭시 폴드 물론 뭐 3분기 때는 뭐 영업이익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요소고 뭐 이 투자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여러분 삼성전자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얘기하면 또 조금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네. 관련된 종목으로 ISC를 한 종목 좀 준비를 해 왔거든요. 소켓? 네,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만드는 기업입니다. 오랜만에 또 제가 반도체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뭐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테스트 소켓 만드는 기업들이 리노공업, 뭐 TSE, ISC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리노공업 보시면은 주의 딱지가 붙을 정도로 주가가 완전 초급등하고 있거든요. 리노공업 차트를 먼저 열어보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장주인 리노공업이 가고 있고 ISC가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이제 테스트용 실리콘 러버 타입의 이제 소켓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 사실 이 회사의 이제 약점, ISC의 약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건 메모리 쪽에 너무 좀 치중되어 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비메모리 쪽에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출이 거의 뭐 6대4 잘하면 5대5까지도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균형을 좀 맞출 걸로 그렇게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DDR5 교체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좀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특히나 또 테스트단의 테스트 장비, 소켓 이쪽은 DDR5에 이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그리고 이제 DDR5 전환과 관련된 수혜
그리고 대장주인 리노공업이 지금 아주 잘 가고 있고 더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27,200원에서 27,500원 정도 매수 가격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저 위에 이제 사상 최고가 32,000원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이었던 25,000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사한 그 동종의 리노공업하고 그다음에 TSE. 이 네. 리노공업은 주가가 서버렸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ISC로 그렇죠. 또 이동을 대안주라고 할수 보시면 있다. 될것 같습니다. 소켓 네. 이쪽이니까 잘 들었습니다. 김혜 매니저 오늘 이벤트 있죠?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없죠. 수요일이라서 네, 내일 또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